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면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과 잘 섞여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할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감한 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요, 훨씬 덜 외롭고 덜 상처받고 훨씬 살만해지실 거라 장담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긴장감과 두려움을 혼동하지 않는다입니다. 면접을 보거나 발표를 하는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거든요. 즉, 그닥 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조금 긴장되는 상황이요. 민감한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긴장감을 느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민감한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서 또는 겁먹어서 떨리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아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고 오해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문이 정말 탁 막히고 머리가 새하얗게 백지 상태가 되고 숨도 막 잘 안 쉬어지고 목소리도 너무 떨리고요. 그래서 피아노 실기시험 같은 거 볼 때는요, 손이 막 너무 떨려서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 없을 때도 많았거든요. 아, 제발 좀 안 떨고 나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처럼 떨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또 제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 자신을 오해했죠.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이유가 제가 겁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민감해서 지나친 자극을 받은 걸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아,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떠는 게 아니구나. 단지 긴장되는 것뿐이구나 라고 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목소리가 떨려도 지금은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과한 감각 상태여서 그런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됐고요. 그럴수록 떨리는 상황에 잘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낯선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긴장도 조금씩 풀려간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고 혼자 막 과도하게 긴장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나 나 너무 겁쟁인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진 않으셨나요? 또는 그 긴장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모든 일을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긴장되는 상황에서 꼭 기억합시다. 나는 겁먹은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긴장을 느껴서 그런 거야. 내 몸의 긴장 반응이 잘못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요, 상황은 훨씬 나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민감함에 대해서 불평하기를 멈추라 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죠. 바로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중하면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바꿀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민감함은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감함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나의 민감함 때문에 너무 불편해,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안 겪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불평 불만의 말들은 이제 당장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왜 하게 되는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요. 힘들고 외로웠고 이해받지 못했고 상처도 많이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더 이상은 불행의 구렁텅이를 스스로 파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중하면서 무력해지는 일은 당장 그만둡시다. 민감한 게 나약하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민감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민감함으로 잘 살아볼지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합시다. 민감해서 나약하고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냐, 민감해서 재능 많은 강한 존재가 될 것이냐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데요. 바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민감한 분들은 이해받을 수 없어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민감한 분들은 자신의 민감한 특성을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민감한 특성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타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희 남편은 청각 과민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소모저예요.
막 저는 안 들린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주변에 소음이 조금씩 커지면 남편이 제 얘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남편이 정신이 없어 하면 그제서야 지금 뭔가 주변에 들려서 남편이 정신없어 하는구나를 깨닫고 주변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희미하게 이런저런 조금씩의 소음들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정신없어 하기 전에는 저에게는 들리지도 않았고 귀 기울여 들어봐도 아주 작은 소리라서 저에겐 대화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소리들이 제 목소리랑 같이 들릴 때 똑같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저의 남편이 민감한 청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매일 옆에서 보면서도 까먹어요. 저는 남편만큼 안 들리고요. 남편만큼 불편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청각이 예민한데도 남편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편이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저의 남편의 예처럼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어렵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고 내가 먼저 배려해 줍시다. 어떻게 배려하냐면요. 저는 저의 민감함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이 나에게 느껴지고 불편한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열심히 말해봤자 예민해서 힘들겠다라는 말이나 듣거나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어? 라는 신기한 인간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저의 민감함은 제가 알아서 돌보고 타인에게는 설명하지도 않고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저처럼 민감하지 않은 척하는 페르소나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거짓말하고 숨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나를 다 이해시키고 상대방에게 다 이해받으려는 이런 부질없는 노력을 멈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민감해도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일상적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온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덜 상처받고 더 잘 어울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 민감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훈련 3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너무 길어서 26일에 라이브로 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라이브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때 궁금한 점도 함께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